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2단원이 시작되는데요. 2단원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되는 내용 함께 볼게요. 자, 오늘은 기후 요소, 기후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기후에 해당되는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답인가요? 자, 기상캐스터, 기후캐스터. 어떤 게 정답이죠? 그렇죠. 바로 기상캐스터가 정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 기상과 기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날씨입니다. 날씨라고 하는 건 그날그날의 바람, 구름, 온도, 비 이러한 대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상, 날씨라고 하는 건 그날그날의 대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기후라고 하는 건 오늘 하루, 그날의 날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되풀이되는 대기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되풀이되는, 즉 매년 3월달이 되면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대기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매달 3월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모여서 만든 데이터가 기후입니다. 그럼 선생님, 몇 년 정도치의 기후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종합한 건가요? 보통은 한 30년 정도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3월달, 또 4월달, 5월달, 또 12월달 이러한 평균적인 기후를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가 기후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상과 기후의 차이점 이해되죠? 자, 오늘부터는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전에 핵심적으로 오늘 공부해야 되는 그 전에 기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갈게요. 자, 기후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자,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기온, 강수, 바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온, 강수, 바람. 자, 이 세 가지가 기후를 이루는 핵심 요소고요. 이 기온, 강수, 바람은 국가에 따라서, 국가 안에 도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 지역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우리가 기후 인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도, 수륙 분포, 지형, 해류 등에 의해서 기후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후 중에서 오늘은 기온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특히 이번 단원에는 중요한 개념들이 많아서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열적도입니다. 자, 열적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도가 있죠. 경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세로선을 이은 각도입니다.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이은 선이 경선이고요. 그 각도가 경도가 되겠죠. 이 경도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 이게 바로 열적도입니다.
핵심은 경도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핵심을 기억해 주세요.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건 비열해. 그런 성격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도 올라가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1도 온도를 올리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비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지표에 가하는 압력입니다. 어디에 가한다? 지표. 핵심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표라고 하는 건 땅이 되겠죠. 땅에 가하는 압력인데요. 크게 저기압 상태와 고기압 상태가 있어요.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상승 기류에 의해서, 상승 기류라고 하는 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상태죠.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땅에 가하는 압력이 어떤 상태인가요? 땅에 가하는 압력이 적은 상태죠. 이때를 저기압 상태입니다. 반면에 고기압은 공기가 냉각되어서 지표면으로 하강 기류가 발생해요.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라는 건 땅에 지표에 가하는 압력이 커지죠. 그 말은 압력이 높아지네요. 높을 고기압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기압과 고기압이 나눠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후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기온.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오늘은 기온을 볼 거고요. 기온에 영향을 주는 인자. 첫 번째는 위도입니다. 자, 위도가 기온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해 한번 볼래요? 자,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먼저 지구를 항상 비추고 있는 존재가 있죠. 바로 뭡니까?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데요. 지구는 구체가 되기 때문에 태양이 어떤 식으로 비추냐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햇빛이 어떻게 비추느냐, 어디를 비추느냐, 그리고 어떤 각도로 비추느냐,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어떨까? 요거를 핵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먼저 어디를 어떻게 비추느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열의 상태가 어떠냐. 자, 먼저 우리 적도 부근을 가겠습니다. 적도라고 하는 건 위도가 0도인 지점이죠. 바로 여기가 적도입니다. 저위도를 볼게요. 저위도. 자, 이 저위도는 햇빛이 어떻게 비춥니까?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죠. 그래서 지표면과 이 저위도의 면과 햇빛이 만나는 각도가 수직입니다. 수직. 그 말은 면적은 좁지만 좁은 면적에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열이 한 곳에 집중, 빡 햇빛이 쏘겠죠. 자, 저위도 지역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중위도로 가볼게요. 저위도에 비해서 햇빛이 내리쬐는 각도가 어떻습니까? 조금 비스듬해졌다. 그쵸? 자, 면적은요. 저위도보다는 면적이 넓어졌죠. 넓게 비스듬하게 햇빛이 들어오고요. 고위도 가겠습니다. 고위도는 햇빛에 내리쬐는 이 각도가 비스듬하게 되고요. 내리쬐는 면적이 어떻습니까? 넓어졌습니다. 면적이 넓어지고 비스듬하게 되기 때문에 열이 어떻게 될까요? 분산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저위도 같은 경우는 열이 하늘에서 빡 꽂히기 때문에 집중. 고위도 같은 경우는 각도가 비스듬하게 스며시 비스듬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열이 분산. 그러면 단위 면적당 햇빛을 받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양이 어떨까요? 에너지의 양.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위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다릅니다. 양이 달라요. 자, 그럼 저위도는 양이 어땠어요? 햇빛이 90도로 빡 꽂히죠. 그래서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되고요. 고위도 같은 경우는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넓은 지역의 열이 분산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훨씬 더 기온이 높을까요? 그렇죠. 저위도가 적도 부근이 기온이 훨씬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기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의 위도에 따라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의 기후, 기온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세계 지도와 연평균 기온을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위도에 따라서 비슷한 기온 패턴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여기는 하늘색 패턴, 여기는 연두색 패턴, 그리고 여기는 베이지, 여기는 좀 붉은 계통,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온도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위도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위도에 따라서 같은 위도대지만 다른 기온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까 핵심 단어에서 배웠던 열적도를 볼게요. 열적도라고 하는 건 같은 경도상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햇빛을 가장 집중적으로 빡 받는 위도대가 어디라 그랬어요? 내리꽂는 위도대. 적도 부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적도가 가장 기온이 높겠죠. 그런데 열적도를 이은 이 적도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점을 이은 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이은 이 선이 바로 열적도였는데요. 열적도는 적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적도가 가장 기온이 높은데 왜 열적도는 적도와 일치하지 않지? 역시 이 세 개의 연평균 기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열적도가 적도와 일치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등온선. 지금 요게 등온선이죠. 0도선, 10도선, 10도선, 0도선이 위도와 일치하지 않고요. 조금씩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 구부러져 있어? 같은 위도대면 같은 기온이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구부러졌단 말이야. 이렇게 같은 위도대라도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도 말고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적도선이 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 왜 적도와 일치하지 않느냐? 정답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우리는 지구는 항상 태양 주변을 뱅글뱅글뱅글 1년 동안 한 바퀴 돌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공전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예쁘게
예쁘게 지구 주변을, 태양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다? 360도란다. 23.5도 기울어진 채로 돕니다. 그래서 지구가 반듯하게 도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진 채로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반듯하게 도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쪽이 북쪽이 되거나 이쪽이 남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가 북쪽이 될 때도 있고 여기가 남쪽이 될 때도 입니다. 즉 기준의 그 회전하는 그 축이 23.5도 기울어졌어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지점이 적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태양이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햇빛이 어디를 가장 많이 비추느냐. 두 번째, 우리가 얼굴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굴의 앞면은 햇빛을 받는 곳이죠. 얼굴의 앞면. 얼굴의 뒷면은 햇빛 안 받죠. 그래서 얼굴의 앞면은 낮이에요. 얼굴의 뒷면은 밤입니다. 요거 두 개를 기억해 주세요. 자, 어디를 가장 많이 비추느냐. 두 번째는 앞면은 낮, 뒷면은 밤. 낮과 밤. 자, 요거 두 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림 가겠습니다. 1번 그림. 1번 그림은 어디를 가장 많이 비춥니까? 그치, 태양이 적도 부근을 비춥니다. 즉, 첫 번째 사진은 지구가 반듯하게 회전하는 상태입니다. 반듯하게 자전을 하는 상태예요. 태양이 적도를 비춰요. 적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적도 부근이 기온이 가장 높은 상태고요. 이쪽이 앞면이기 때문에 낮, 이쪽이 뒷면이기 때문에 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위도에 해당되죠. 그래서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비슷합니다. 즉 이때는 우리가 봄철입니다. 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시간 차이가 비슷하거든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전을 하면서 함께 공전을 하는데요. 이때 공전을 할 때 지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을 하거든요. 두 번째 사진으로 갈수록 지축이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이제 몇 도 기울어졌다? 23.5도 기울어졌습니다. 자, 23.5도 기울어진 채 햇빛이 가장 많이 받는 지점이 바로 적도가 아니라 북반구의 어느 지점인데요. 이 지점은 바로 북위 23.5도 지점입니다. 23.5도 지점. 왜? 23.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23.5도 지점이 수직으로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북회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회귀선 23.5도 지점이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앞면은 낮, 뒷면은 밤. 자, 앞면은 낮, 뒷면은 밤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지점이 북극이죠. 북극 같은 경우는 항상 24시간 항상 앞면에 있어요? 뒷면에 있어요? 앞면에 있죠. 그 말은 항상 24시간 뭐다? 낮입니다. 즉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낮이에요. 이 시기에는. 자, 남극 갈게요. 남극은 앞면에 있어요? 뒷면에 있어요? 뒷면이죠. 뒷면은 밤이죠. 그 말은 24시간 동안 해의 영향을 받지 못해요. 이때를 극야라고 합니다. 극야.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중위도. 자,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입니다. 어디가 더 기나요? 낮의 길이가 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는 낮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느 계절일까요? 그렇죠. 여름입니다. 여름. 그리고 북위 23.5도 지점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이때를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 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역시 태양 주변으로 뱅글뱅글뱅글 공전하면서 세 번째 그림으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도 지축이 23.5도가 아니라 이제 0도 반듯하게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태양이 가장 많이 비추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네, 적도입니다. 적도. 적도를 수직으로 비춥니다. 자, 그리고 앞면은 낮, 뒷면은 밤. 자, 그럼 낮과 밤의 길이가 5대5 똑같죠? 그래서 이때는 여름 다음에 무슨 계절이죠? 그렇죠? 가을입니다. 이 시기는 가을 시기고요. 이제 3번에서 4번으로 역시 뱅글뱅글 돌면서 공전을 하는데요. 이때는 지축이 다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채 햇빛이 가장 많이 비추는 지점. 이번에는 남반구 23.5도입니다. 남반구 23.5도. 그럼 이 지점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 여름에는 북회기선이라고 했으니까 남반구에는 그렇죠. 남회귀선이라고 하죠. 남해기선 23.5도 지점이고요. 자, 이 남해기선을 수직으로 비춥니다. 그래서 적도가 가장 더운 게 아니고요. 남위 23.5도 지점이 햇빛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자, 앞면과 뒷면 갈게요. 자, 우리 북극 지점을 잠깐 볼게요. 북극. 자, 북극을 보니까요. 얼굴 앞면에 있어요? 뒷면에 있어요? 뒷면이죠. 그 말은 뒷면에 있으니까 낮이 아니라 밤. 즉, 이 시기에는 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죠. 그래서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두운 24시간 동안 어두운 극야입니다. 반대로 남극 지점 가볼게요. 남극 지점은 얼굴 앞면에 있나요? 뒷면에 있나요? 얼굴 앞면에 있죠. 얼굴 앞면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의 영향을 24시간 내내 받습니다. 즉,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네요. 백야.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중위도 우리나라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점은 요 정도에 있거든요. 자, 앞면이니까 낮의 길이, 그리고 밤의 길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 중에 어디가 더 길어요? 밤이 훨씬 길죠. 어느 계절일까요? 그렇죠. 겨울이에요. 겨울. 이렇게 겨울이 지나서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한 번은 적도가 가장 햇빛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북위 23.5도 북회기선, 그 다음 다시 적도, 그리고 남회기선, 다시 적도, 북회기선, 적도, 남회기선. 이렇게 햇빛을 받는 지점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열적도가 적도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바로 그 이유는 지구가 예쁘게 반듯하게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다? 그렇죠? 23.5도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지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궁금한 거 해결하겠습니다. 등원선이 위도와 평행하지 않고 구불거린다. 그 말은 위도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이 기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위도 이외에 기온이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공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후 인자는 수륙 분포입니다. 수륙 분포. 자, 바로 이때 중요한 개념이 비열인데요. 아까 비열 어떤 뜻이었어요? 비열의 성격이 아니라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우리 지구는 수, 물수, 륙, 육지. 물과 육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지와 바다. 육지와 바다 중에서 1도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존재, 아니면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는 존재.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빨뜨빨식. 반면에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이렇게 육지와 바다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질에 의해서 온도가 달라집니다. 자, 다시 1도 올리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건 누구다? 바다입니다.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는다.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7월달 여름 기온을 보겠습니다. 같은 위도대라도 육지가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자, 먼저 똑같은 위도대지만 20도에 해당되는 지점을 이어볼게요. 즉, A 지점과 C 지점은 똑같은 온도가 나타나지만 어디가 더 위도가 높습니까? C가 더 높아요. 그 말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A는 천천히 뜨거워지는 반면에 육지에 위치해 있는 C는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C가 더 고위도에 위치해 있지만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빨리 식습니까? 육지가 더 빨리 식죠. 그 말은 같은 위도대라도 어디가 더 온도가 낮다? 육지. 같은 위도대라도 어디가 더 온도가 낮다? 육지가 더 온도가 낮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유라시아 대륙인데요. 요쪽 편에 위치해 있는 유럽 지역과 요쪽 지역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아시아 쪽의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 쪽은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아시아 쪽은요,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바람과 관련이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강한 반면에 육지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는 육지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유럽과 아시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7월 기온과 1월 기온의 차이, 반면에 점차 대륙 내부로 갈수록 7월 기온과 1월 기온의 차이, 즉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죠. 역시 이르쿠츠크 역시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자, 역시 러시아에 있는 하바롭스크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 말은 같은 비슷한 위도대에 위치해 있지만 유럽 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역은 온도의
1년 동안의 온도차, 연교차라고 그러죠. 연교차가 작은 반면에 동쪽에 위치해 있는 지점은 1년의 온도차, 연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고 해서 같은 온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지의 영향과 바다의 영향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과 런던 한번 볼게요. 서울과 런던의 위도를 보면요. 서울이 더 위도가 낮습니다. 런던의 위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여름은 어디가 더 더울까요? 그렇죠, 서울. 그럼 겨울은 위도가 더 높은 런던이 더 춥겠죠. 근데 기온 그래프를 볼게요. 자, 여름에는 서울이 기온이 훨씬 높죠. 반면에 겨울에 볼게요. 런던은 0도를 잘 떨어지지 않아요. 영하권이 나타나지 않는데 서울은 영하입니다. 그리고 7월과 1월의 기온차, 연교차가 런던은 작은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런던은 대륙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다? 서쪽에 위치해 있네요. 서울은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같은 비슷한 미도대지만 기온이 다르거든요. 자, 앵글로 아메리카 북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북미 역시 대표적인 두 도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볼게요. 위도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연교차 한번 볼까요? 뉴욕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큰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작아요. 같은 위도대인데 왜 다른 거야? 역시 뉴욕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대륙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대륙의 동쪽이냐 서쪽이냐에 따라서 대륙의 영향이냐 해양의 영향이냐에 영향을 받는 거죠. 즉,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양. 반면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쪽을 우리가 동안기후라고 합니다. 젊은 동안이 아니에요. 동쪽에 있는 동안기후. 바로 여름은 기온이 높고 겨울은 한랭하다. 연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대륙성 기후. 반면에 서쪽에 위치해 있는 기후 형태 뭐라고 할까요? 동안이니까 서안이고요. 자, 서안은 여름은 동안보다 덜 덥고 겨울은 덜 춥죠. 그래서 연교차가 작은 무슨 기후다? 해양성 기후입니다. 왜? 해양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위도대에 위치하더라도 대륙의 영향이냐 해양의 영향이냐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수륙분포 말고 또 다른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등온선이 역시 구불구불합니다. A 볼게요. 갑자기 등온선이 푹 이렇게 됐어요. C 볼게요. 등온선이 갑자기 푹 이렇게 달라져요. 갑자기 푹 이렇게 달라져요. 즉, 여기가 20도인데요. 이 지점이 20도가 아니라 몇 도라는 소리죠? 10도와 20도의 사이니까 대략 한 13도 정도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20도인데. 즉, 같은 위도대인데 온도가 달라요. 이해됐나요? 역시 여기가 20도예요. 여기가 20도인데 이 지점은 몇 도다? 10도와 20도의 사이니까 대략 한 13도예요.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날까? 역시 B도 비슷하죠? B도 갑자기 푹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럴까? 바로 A, B, C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아프리카를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남위 20도에 대략적으로 위치해 있는 윌비스베이와 이냠바르 지역은 비슷한 위도대입니다. 이냠바르와 윌비스베이, 남반구기 때문에 우리와 계절이 반대죠. 그래서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5월에서부터 아이고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5월에서부터 7월은 우리가 여름이지만 이때는 겨울에 해당되고요. 1월에서부터 11월은 우리는 거의 겨울이지만 여기는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남바누와 윌비스베이는 같은 위도대인데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자, 여름에 이남바스는 한 26도 정도인데 윌비스베이는 18도예요. 거의 8도 차이가 나는데 겨울에 7월 온도가 윌비스베이는 대략 한 15도죠. 그런데 이냠바느는 22도예요. 거의 8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같은 위도대인데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왼쪽 사진을 볼까요? 바로 이냠바흐 주변에는 어떤 해류가 흐릅니까? 모잠비크 해류가 흐르고요. 윌비스베이 근처에는 무슨 해류가 흐른다? 벵겔라 해류가 흐릅니다. 이 해류가 어떤 해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모잠비크 해류는 어디에서부터 흘러오는 해류입니까? 그렇죠. 저위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해류입니다. 그 말은 따뜻한 물일까요? 차가운 물일까요? 따뜻한 물이죠. 이때를 우리가 난류라고 합니다. 난류. 즉 이냠바르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윌비스베이는 고위도에서 흘러오는 해류입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가는 해류예요. 그 말은 물의 성격이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차갑겠죠? 바로 한류입니다. 난류냐 한류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류 주변은 상대적으로 고온이 나타나고요. 한류 주변은 상대적으로 저온이 나타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해류에 의해서도 기온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지형과 해발고도입니다. 해발고도. 여러분들 혹시 등산해 본 적 있나요? 자, 등산했을 때 정상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기온이 어땠던 것 같아요? 정상으로 갔을 때. 물론 땀도 나고 막 덥고 나의 몸에서는 열이 나니까 더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출발했을 때 온도와 상정상으로 갔을 때 온도 차이가 어땠던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해발고도가 기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역시 똑같은 위도에 있는 남미의 만타와 암베토라는 지역입니다. 남바와 암베토. 만다는요, 평지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암바토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디가 더 기온이 높을 것 같아요? 어디가 더 기온이 낮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체감상 느꼈을 때. 그쵸? 등산을 할 때 정상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 말은 기역과 니은 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에 해당되는 거. 즉 기온이 30도 가량 한 25도에 위치해 있는 곳은 많다고요. 자, 바로 한 15도 정도에 위치해 있는 이곳 니은에 해당되는 곳이 암바토입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위도에 위치해 있지만 만타와 암바토의 기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뭐다? 그렇죠. 해발고도입니다. 이렇게 해발고도에 의해서 기온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얼마나 낮아지냐? 100m
3m 올라갈수록 0.6도 정도 떨어져요. 0.6도 정도. 만약에 해발 고도가 1000m다. 그러면 몇 도 정도 차이가 난다? 6도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에콰도르 이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3000m가 넘거든요. 그러면 몇 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죠. 한 18도, 15도, 18도 요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발 고도도 역시 기온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은 식생의 분포가 달라져요. 지대가 낮은 곳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주로 열대림, 조금씩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온대림, 침엽수림, 툰드라, 그리고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5000m 해당되는 히말라야라든지 알프스 산맥 같은 경우는 역시 만년설이 여름에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온에 따른 해발 고도가 기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온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이유 4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바로 뭐였다? 위도.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누구의 영향?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그렇죠. 다시 갈게요. 자, 누구의 영향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입니다. 즉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햇빛을 쏜다? 그렇죠. 저위도.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햇빛을 비스듬하게 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영향이다? 육지와 바다의 영향, 바로 수륙 분포. 자, 수륙 분포에서 열을 빨리 기온이 올라가고 빨리 식는 건 누구다? 육지. 자, 천천히 더워지고 천천히 식는 건 바다. 그래서 동일한 위도라고 하더라도 바다의 영향이냐, 육지의 영향이냐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뭐였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해류. 자, 육지 주변에 바다에 있을 때 이 바다에 흐르는 해류의 성격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집니다. 우리 바다에 따뜻한 물이 흐른다? 그러면 난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요. 고위도에서부터 차가운 물, 해류가 흐른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마지막 뭐였습니까? 등산, 해발고도죠. 해발고도와 지형에 따라서도 온도가 높아질수록 0.6도씩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위도지만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 자, 이렇게 4가지에 의해서 기온은 달라지고요. 국가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이 4가지 요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학습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한 번 더 반복해서 수업 들어주세요.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학습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지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